그건가 보다. 그러니까 아예 원단부터 다 하시네. 원래 이런 거를 하셨는데 속옷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브랜드를 내서 그런 것 같죠. 이런 것들이 꽤 있거든. 이렇게까지 잘 안 나오는데. 끝나고 몇 시야? 지금 7시? 7시가 다 됐는데 노을 이쁘다 씨. 오늘 수원에서 미팅 지원이 있어가지고 후배 외근을 갔다 왔는데 3시 반 미팅이었거든요. 근데 미팅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져서 끝나니까 6시가 좀 안 되더라고요. 한 2시간 반 가까이 하고 나니 6시에서 수원에서 퇴근해서 지금 집 근처 오니까 7시가 넘었어요. 오랜만에 미팅 지원 가서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브랜드사의 여러 가지 이야기나 프로세스도 좀 알게 되고, 간혹 이렇게 미팅 지원, 제 미팅 말고도 좀 지원을 가주는데 저도 여기서 좀 배우는 것들이 있어서 종종 나가기도 하고 또 도움이 좀 된다는 게 굉장히 뜻깊은 것 같아서 가끔 이렇게 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한 5시쯤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렇게 집에 가니까 그건 안 좋네요.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해서 뭐 어떤 부분으로 좀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네. 사실 제가 GF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어요. 네네. GF에서 성과를 어느 정도 내고 있는데 뭔가 매출 볼륨에서 조금 아쉽다라고 해야 될까? 좀 큰 업체 광고비를 그래도 한 달에 한 4, 5천만 원 정도 사용했던 업체가 있었어요. 네네. 그 이상을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쵸. 하루에 한 2, 300만 원까지는 사용해봤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더 하려면 뭔가 이 상위 1%만의 노하우가 있는가 그런 게 사실 궁금하긴 했었어요. 아무튼 피드가 한 3%, 4%가 저도 많이 나오는 거 한 4% 이상까지 나오는데 그런 건 확실히 좀 싸요. 싸기도 하고 네. 근데 더 내려가진 않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네. 만약에 내가 600원 설정해도 400원이 나와요. 네. 더 낮추려고 하면 낮춰지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거는 다른 지면에 비해서 피드도 옛날에는 더 좋았는데 요즘에는 워낙 많이 홍보하고 많은 곳들에서 하고 있어서 옛날에가 좀 노다지였던 느낌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설명을 해줘요. 이 매체의 원리, 이 매체의 장단점, 이 매체가 왜 다른 거에 비해서 기대 수익률이 낮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저는 그래서 지금 최소치만 유지를 하고 하거든요. 옛날처럼 좀 많이 안 하고. 혹시 몇 개 정도 관리하세요? 한 3개? 계정 수가 3개, 네. 5개. 네. 그러니까 약간 메인으로 하는 게 그렇고 네. 그냥 예전부터 하던 것들이 좀 있고 이러니까. 혹시 이제 메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뭐 제가 아는 선에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메타 같은 경우에도 혹시 1캠페인 안에 네. 어떻게 세팅을 하세요? 뭐 몇 개 글까지만 한다 아니면 몇 개 소재까지만 한다? 이것도 똑같이 타겟 안 겹치게 그룹을 세팅해요. 네. 이거는 더 AI 기반이 좀 심해서 네. 최대한 웬만하면은 메타에서 권장하는 대로 논타겟을 하시나요? 논타겟이라기보다 어드밴티지를 좀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네. 근데 타겟이 네. 좀 확고한 것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확고하다는 게 어떤 상품이에요? 뭐 나이대가 확고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대부터 30대까지만 해야 돼요. 네. 그 상품이요. 근데 어드밴티지라 하면 이게 반응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네. 이상한 데로 많이 나가요. 아. 그러니까 막 광고적인 효과나 이런 건 좋을지 몰라도 네. 실질적으로 브랜드사 쪽에서는 안 좋거든요. 프린세스. 네.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성 고객이 좀 떨어지거나 뭐 좀 리뷰에 좀 안 좋은 게 많아진다거나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가능한 메타나 구글은 좀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 두게 하는 업종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이나 성별 상관없고 좀 그런 까다롭지 않는 타겟. 아, 식품 쪽도 해도 되겠네요. 근데 괜찮죠? 뭐 식품 쪽도 괜찮고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메타는 요즘 가면 갈수록 좀 AI 활용도가 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아, 활용을 많이 하시구나. 네, 저는 최대한 많이 하고, 제가 3월 말에도 갔다 와서 아마 이거 영상 편집한 거에도 들어있을 건데 네. 거기서도 말했던 게 이제 이런 거로 활용한 사례들이라든가 왜 이걸 써야 되는지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막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나중에는 정말 마케터가 크게 할 거 없이도 다 되는 세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AI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다 보니까 최대한 좁히는 걸 적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마케터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캠페인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반반 운영하는 것 같아요. GFA처럼 뭐 트래픽 캠페인처럼 뭐 내 스타일대로 하고 전환 캠페인 소수로는 조금 논 타겟 위주의 어드밴티지 타겟을 좀 쓴다거나. 그럼 어드밴스드 캠페인도 많이 쓰세요? 웬만하면 쓰죠. 네, 웬만하면 쓰는데 믹스를 하는 거죠. 아 그냥 같이 혼합으로? 네, 혼합으로 해서 좀 잘 되는 쪽 애들 소재를 넣어보기도 하고 거기서 추천을 또 해주거든요. 이런 소재도 여기에 써봐라. 네가 쓰는 것 중에 이거 써봐라. 막 이렇게 하면 써보고. 어떤 거 같아? 뭐야? 해커야? 아니에요. 근데 저거는 그냥 약간 잡담 느낌으로 들어갈 것 같고 네. 일단은 빵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에 맛있고 합리적인 단순한 이유. 네. 첫 번째, 두 번째가 성심당의 브랜드 철학. 네. 이거 여러 가지 봤을 때 얘네가 복지나 이런 게 되게 좋거든. 이건 몰랐어요. 그거랑 그 다음에 얘네가 매년 회계에 있어서 네. 그 납세 명세서 이거를 직원들한테 공개를 한대. 아, 우리가 진짜요? 이만큼 와. 뭐 이런 게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런 사진인데 뭐 실제로는 이거다. 눌러봐. 네. 눌러봐. 광고 이미지가 이런데. 아 진짜 대박이다. 아 이거 오프라인에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어떻게 찾아오셨나요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에서도 막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사이트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그걸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하는데 근데 이거에 따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고객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당연히 알게 돼서 데이터가 쌓여요. 단점은 잘못된 오정보가 너무 많아. 고객이 광고를 봤는지 페이지를 보고 온 건지 아니면 내가 네이버 지도에서 본 건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하는 광고 플랫폼 들어오는 루트를 알지만 고객들은 네이버에서 내가 네이버에 들어갔는지 구글에서 들어갔는지 네이버 블로그를 봤는지 파워링크를 봤는지 지도를 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또는 다른 루트일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 분석가들의 그런 강의를 들어봤을 때 이 부분 고객들이 어떻게 방문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트래킹이 어렵다. 다르고 종류도 많이 다른데 저는 데이터 값이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이거는 뭐 통용되는 일반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타 부트캠프에 가고 있습니다. 메타에서 직접 마케터들과 새로운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교육이 3시간 정도 있어서 지금 메타 캠프가 진행되는 역삼 타워로 왔습니다. 이따가 혹시 찍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조금씩 한번 기록을 남겨볼 예정이에요. 메타 같은 경우는 항상 같은 곳에서 좀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기 역삼과 산릉 사이에 있는 건물에서 진행을 하는데 오늘도 이곳으로 오게 되었고 많은 아마 대행사 마케터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먹을 거? 오늘 뭐지? 쿠키인가? 오, 살찌기 딱 좋은 거다. 올 때마다 아주 오늘 구름이 봐봐. 구름이 엄청 많아. 여기 보니까 롯데타워도 보이네요. 그래서 메타는 교육이 끝이 났습니다. 일단은 오늘 바로 외퇴를 할 거고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 반차 쓰신다 했나요? 아니요, 오전 미팅이 있어요. 오전 미팅하고 그럼 바로 와요? 네, 내방역 갔다가 일로 와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여기서 봐요. 네. 지금 메타 부트캠프 1일차가 끝나고 내일 또 여기를 와야 됩니다. 이제 종종 메타에서 이런 교육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대행사분들은 자주 와서 이런 곳에서 이제 교육 받는 것 같고
간혹 광고주분들 초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이제 메타 에이전시, 공식 에이전시들 통해서 이런 부트캠프를 통해 직접 실습도 해보고 메타의 가장 큰 장점 이런 거를 교육해 주다 보니까 확실히 광고주분들보다 좋은 인사이트나 정보 같은 걸 빠르게 얻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쿠키 준비해 주네. 15%를 번 거죠. 기적의 논리. 인사 한번 해주세요. 주만케토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맛있게 해줘. 먹고 싶죠? 이거 넣어야겠다. 대기업의 냄새. 대기업의 손맛. 글로벌 기업의 손맛. 주식 많이 올라서 주주분들 굉장히 좀 좋아지고. 교육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메타에서 선물을 받아서 북스탠드. 요즘 책을 잘 안 읽는데 책을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북스탠드. 얘네는 스팅커로 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해서 이제 여기 서랍. 아, 이 서랍. 이제 펜 같은 거 꽂아도 가라가. 맞나? 이렇게 큰 거 맞나? 안 될까?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어서 아 맞아. 여기 책을 이렇게 꽂아놓는 거라는 거지? 이렇게? 용이었네. 어떤 분들이 좀 알려줘서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영도 틀린 거 아니야? 모르겠어가지고 틀린 거 같은데? 다음 문제 2개 남았어요. 서로 다른 전략별 증대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스터디 유형은 무엇일까요? 아니 나 안 보여. 그거 튀겼잖아. 이전에 진행하던 것들이 대부분 UA라고 불리는 GA3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를 이제 20년도, 한 2년도까지 하고 지금은 이제 아마 만드실 수 없을 거고 활용을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이 GA4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실제로 나왔고 어떻게 구매가 가거나 어떻게 이탈을 했는지 고객의 구매 여정에 좀 더 집중을 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구글 에즈와의 긴밀한 통합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편한데 말 그대로 컬렉션이라는 것 안에 주제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자 컬렉션 안에 사용자 속성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그 안에 개요 보고서, 인구 통계 세부 정보 보고서, 잠재고 보고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브랜드 사회에서도 되게 좀 고민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이게 AARRR이라는 이제 퍼널에서 좀 많이 따오는데 우리가 아까 말한 AARRR이라고 하는 순서대로 이제 획득을 가장 먼저 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마케터다 보니까 이걸 많이 보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결국 구매까지 나야 된다면 리텐션, 사용자 유지를 좀 봐야 됩니다. 이유는 좀 단순한데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써서 유입을 1만 명 시켰어요. 근데 계속 유지가 안 되고 이탈을 해. 들어오자마자. 사용자가 오자마자 잘못 들어왔나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 웹사이트가 구리네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홈페이지가 켜지는 속도가 느려서 나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사용자 유지가 되지 않는 서비스인데 광고를 늘리면 당연히 사용자 유지가 되지 않겠죠.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예를 좀 들어왔어요. A, B, C, D 5명이 있어요. 5명이 아래의 표와 같이 방문을 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일날 A, B, C, D, E 해서 5명이 들어왔고 2일날은 A, B 2명 3일날도 2명 4일날은 3명 4일 1명 2명 2명 이렇게 들어왔다고 치면은 아래처럼 이제 유지가 되는데 1일 같은 경우는 5명 중에 5명이 들어왔죠. 그래서 100%, 2명 40%, 40%, 60%, 20%, 40%, 40%. 그러니까 이게 리텐션은 이 비율로 리텐션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괄성 해가지고
DAU, WAU, MAU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케팅 관련된 시험을 보거나 좀 그런 쪽에 뭔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지표들을 좀 보게 될 거예요. 이 밑에 지표를 볼게요. 1월에 가입자가 1000명이에요. 2월에는 또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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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명. 그래서 평균이 1000명입니다. 그러면 총 가입자 수는 5000명이죠. 근데 1월 가입자가 1000명인데 첫 달에는 평균 이제 객단가가 $5예요. 평균 사람들이 들어오면 $5씩 구매를 해요. 근데 2개월째 되니까 $3를 구입해요. 좀 퍼센티지가 많이 빠졌죠. 한 40%가 빠졌죠. 그 다음에는 $2로 빠지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0.5달러로 빠져요. 2월 가입자는 그보다 $1 높은 $6의 평균 객단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4가 빠져요. 3개월 차에는 절반으로 빠집니다. 그 다음에 또 절반으로 빠져요. 근데 3월에 다시 또 $1가 올랐어요. 근데 $1가 올랐는데 이번에는 2개월 차에 $1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다시 $1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이유가 있는데, 은영 씨는 처음에 여기가 1월 가입자가 $5잖아요. 근데 왜 5월 가입자는 $9를 구매했을까요? 평균적으로. 그럼 브랜드사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냥 틀려도 되니까 막 말해봐요. 묶음 상품을 팔아서.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격을 인상했다. 그러니까 알 수는 없지만 미친놈처럼 한 달에 $1씩 올린 거죠. 왜? 올려도 1000명씩 들어오거든요. 이라고 가설을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객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세트 상품이나 프로모션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점점 가격 경쟁이 있어서 점점 객단가가 높아지잖아요. 사용자 유지율이 점점 길어지고 높아지고 하면 내가 6월에는 $10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세울 수가 있는데,